잘하셨고. 자, 12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몇 번 문제죠? 12번인가요? 네, 12번 문제부터 봅니다. 12번을 많이 틀렸는데, 쉬운 거였는데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1세대 1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비과세는 요약집 84에서 88페이지 참조고 84에서 88페이지 참조고 1번 질문 봅니다. 수용으로 인해서 1년간 보유한 주택이요. 사업인정고시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도지 않았는데 이 양도된 경우, 여러분 수용으로 양도되면 1세대택이 1년간 보유기한이 2년 미만이어도 수용은, 자, 수용으로 1세대 1주택의 전부 일부가 수용당했다. 무조건 비과세죠? 보유기한 관계없이. 그래서 비과세고요. 2번에 이혼의 위자료로 2년 보유요. 조정대상 지역 아니고요. 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니까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3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해서 미등기된 주택이요. 조정대상 지역 아니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여러분 1세대 1택이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주택이요. 1세대 1택일 때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불이익을 줘야 안 줘요? 안 주니까 무허가주택이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등기 의지하는 경우에서 나오는 건데 미등기 양도에서도 등기 의지에서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1세 1택으로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등기 의지에서 불이익 주지 않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3번 주의하셔야죠, 여러분들. 이거 고르기 쉬웠을 텐데. 그 다음에 4번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전근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양도한 경우 그랬는데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형편, 학교폭력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물론 여기 세대 전원의 주거를 이전했다는 말은 없지만 세대 전원의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 1세 1택은 2년 보유에서도 미만 보유에서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지문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출제 여부를 봐가지고요. 5번 지문은 여러분 보시면 콘도미니엄을 5년간 보유에다 양도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세대 1택 비과세에서 그 주택에는 콘도, 펜션, 합숙소 이런 것들, 자, 1세 때 비과세가 되는 주택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우리가 요약집에는 없지만 기본소에 이거 있었잖아요. 상처럼 우리가 1세 때 비과세에서 주택은 허가 여부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고 등기 여부 이런 거 등기 여부가 아니라 허가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또 공부상 뭐 이게 주택으로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실질에 의해서 판단하고 또 1세대 비과세형이 되는 주택에는 콘도나 합숙소, 펜션 이런 것들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택이 아닙니다. 콘도는 당연히 주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5번 여러분, 요거 과세되는 경우 그랬으니까 콘도미니엄은 5년간 보유하더라, 양도하더라, 상가 양도한 거예요. 상가 양도니까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쉬운 거였는데 의외로, 그죠? 예. 13번 문제 보시면 13번 문제요. 예, 13번 문제 봅니다. 13번 문제를 보니까 요약집 85페이지 참조고 우리 문제집에서도 있었어요. 이거 문제 풀었던 분들 요약집 85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택 특례에 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법령상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신규 주택은 2018년 9월 14일에 취득했다 그래서요. 요거 여러분들 2019년 개정세법 주의해서 잘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해야 돼? 1년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인터벌 1년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죠. 신주택 팔면 안 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내 양도예요. 2주택에서. 근데 또 두 번째 거 봅니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하는 경우에는 자,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신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 이때는 2주택에서 몇 년 내요?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게 종전주택이나 신주택이나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몇 년 내 양도하면 돼? 3년 내.
종전주택도 조정상지역, 신주택도 조정상지역, 이 두 개 다 조정상지역에 있을 때 그때는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에 팔아야 한다? 2년 내 양도요. 아셨죠 여러분? 요거 2019년 개정세법 두 번째 거는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신설된 규정. 2번이 정답이고요. 14번 문제 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당해주택은 등기된 것으로 고가주택이 아니다 그랬는데 1번 지문은 요약집 88페이지 참조고 참조 페이지만 적고 볼게요. 88페이지 참조고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였던 기간은 어떻게 한다? 통산하지 아니에요? 통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통산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요약집 88페이지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세요.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다 그러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갑과 을이 있는데,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요. 그럼 갑은 돌아가신 피상속인, 을 상속인이고, 요 시점이 상속개시이면, 이런 거 제가 설명했어요. 그럼 상속 개시 일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였던 기간이 1년, 또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보였던 기간이 1년.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2년 보유형 계산할 때, 2년 보유형 계산할 때 상속 개시 일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였던 기간도 어떻게 한다? 통산해서 몇 년 보유한 거예요? 2년 보유. 근데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갑이 있고 자 돌아가신 피상속인, 을 상속인 다른 세대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상속개시이면 원래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언제 시작돼요? 상속개시로부터.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기간이 1년, 상속인이 보유했던 기간이 1년. 그러면 몇 년 보유로 따져요, 여러분들? 1년 보유한 거고요. 원래 상속개시로부터잖아, 보유하는. 자, 그런데 자, 다만 예외적으로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가 이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였던 기간도 어떻게 한다? 통산하는 거고요. 요거 요약집 8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요약집 84페이지 참조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양도주택 중 실거래가의 가장 큰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사람한테 틀렸죠, 여러분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요약집에 나와 있어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은 예를 들어서 2년 보유, B주택은 1년 보유했을 때, 자,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보유한만으로 판정했을 때, 갑은 양도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 순서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냐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유리하다 그랬었는데 1세대 2주택이니까 2년 보유했어도 뭐다? 과세. 나중 양도로 선택된 B주택은 이거 양도한 것으로 치니까 나중 양도로 선택된 B주택은 1세대 1주택이고 1년 보유했지만 어떻게 해요? 1년밖에 보유 못했으니까 과세. 2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게 되면 이걸 먼저 양도한 거로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니까 과세. 나중 양도로 선택된 A주택은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했으니까 보다 비과세. 다른 요건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뭐 실거래가의 가장 큰 것을 먼저 양도 아니고 고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을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지문 요약집 86페이지 참조고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생애, 여기 이제 2019년 개정세법인데 생애 한 차례만 거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비과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2019년 개정세법. 여태까지는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택이 있을 때 거주택 요거 양도해서 비과세 받고 또 집을 사가지고 거주하다가 또 팔고 이런 거 됐었는데 이제 한 번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우 장기 임대주택은 양도연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몇 프로요? 5%. 그래서 종부세에서라든가 양도세에서 올해 장기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으려면 공통적으로 추가된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연 임대료 증가율이 몇 프로? 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3%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예.
4번 지문 요약집 89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89페이지 참조고,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택의 경우에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을 본다. 아이고, 답 나왔네. 부등호 양도숙세에서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그래서 전부주택 맞고요. 5번 지문 요약집 89페이지 참조고요. 89페이지 참조고. 법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그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1인에게 양도할 때는 이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율 여부를 정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한다면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하나의 주택, 1개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전체를 단독 주택,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5번 이제 보시니까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1번 지문 요약집 86페이지 참조고, 누가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이제. 자, 요약집 86페이지 참조고 1번 지문. 답은 쉬웠습니다. 자, 그런데 답은 쉬웠는데 요약집 86페이지 참조고 1번 지문 볼게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1개 수요하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기간에 관계없이 국내 1개 주택을 수요하는 것으로 비과세에 적용한다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양도 시기 제한 없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요. 또 올해 추가된 게 요약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일반 주택이요. 일반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자, 이렇게 일반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일반 주택과 이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에 소유했던 주택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주택을 상속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어느 털 먼저 양도한다고요? 이 일반 주택 요거를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보는 거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라는 거. 근데 이 일반 주택 올해 추가된 게 이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들어두시면 이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일 2년 이내에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요 일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사기가 임박하다 그러면은 일단 증여했다가 또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달아서 이렇게 혜택받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일반 주택 있잖아요. 상속 개시일 전 2년 내 피상속인부터 증여받은 주택일 때는 여기 일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요약집에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 추가된 거. 어떻든 간에 하여튼 일반 주택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했으니까 요거 1세대 2주택 양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볼게요. 취약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인편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수자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취약, 질병, 근무상인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해소된 날부터 몇 년이요? 3년 이내, 3년 이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거지. 요거 수도권 밖의 수자는 먼저 한다면 어떻게 한다? 이것도 과세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3번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해서 동거공양에서 세대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경우 세대 합간 나면 몇 년이요? 10년 내. 작년에 가로놓기로 나왔죠? 10년 내. 이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요.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아무거나 1세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 거지 꼭 부모주택 먼저 양도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보고 보유기한 요건 등을 갖추면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조정 대상 지역 같으면 이제 거주 요건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노부모 동거분양 맞습니다. 근데 올해 이 직계존속에 요게 추가됐어요. 60세 이상의 이제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하는데 다만 60세 미만이어도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직계존속이 중증 질환에 걸렸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은 60세 미만이어도 이 직계존속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4번 지문 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 주택이 됐을 때는 작년에 가로놓기 나왔죠? 혼인한 날 몇 년이요?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때 1세 양도로 보고요.
5번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일개 수요하는 1세대가 이것도 농어촌 소주택 특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죠. 양도식이 제한 없고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농어촌 주택 먼저 양도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농어촌 주택에서 요약집 우리가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농어촌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주택과 이농주택과 귀농주택이 있는데 다만 그 요약집 몇 페이지냐면 87페이지에 보면 요약집 87페이지에 보면 참고적으로 보세요. 요약집 87페이지에 보면 이 농어촌 주택 농어촌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있을 때 상속주택이나 이농주택은 누군가 죽었어야 되고 농사 짓고 5년 동안 살고 있었어야 되고 그래서 규모, 양도시기 제한, 뭐 사후관리 요건 다 없어요. 일반 주택 먼저 양도하면 되는데 다만 귀농주택은 아유의 소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양도시기도 귀농주택만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칸에 귀농주택만 귀농주택 취득 후 몇 년이요?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된다는 단서 조건이 있고 또 사후관리 요건도 있고요. 비과세 요건 갖춰가지고 바꾸서 바로 그냥 얼마 있다가 귀농하겠다고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바로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되고 또 귀농주택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 자체가 있습니다. 고가주택 아니어야 되고 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가 있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16번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 보시니까 여러분요. 16번 문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 비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고저에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랬습니다.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 해놔도 뭐라고요? 동일한 1세대로 봅니다. 2번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선언 출국하는 경우 출국 1년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한 2년 미만 보였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죠. 해외 이민 그 다음에 1년 이상 국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 선언 출국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2년 미만 보여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요거요. 다만 출국 1년지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팔아야 돼? 2년 내 양도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요약집 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약집 88페이지 3조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법률상 이혼했는데 생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도 1세대원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가짜로 이혼한 사람들 때문에. 4번 지문은 요약집 89페이지 3조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규정에 따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은 또 나왔네요. 이거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일개 주택으로 하나의 주택 양도로 단독 주택 양도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 양도로. 자, 그래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틀렸어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단독 주택 양도로. 그래서 구획된 부분을 각각 여기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니까 양도련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규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규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요. 취득이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 양도일까지 거주기한 몇 년? 5년 이상이다. 그러면 2년 미만 보였어도 비과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설임대주택 특례도 우리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임대주택 1세대 1주택인 건설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인 건설임대주택이요. 건설임대주택 1세대 1주택일 때 1세대 1주택일 때 자, 요거 했었는데요. 어떻게 했었냐면 자, 건설임대주택을 요 시점에 임차를 했어요. 건설임대주택을 요 시점에 임차를 해가지고 거주하다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이것을 취득했고 얼마 있다가 팝니다. 그러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 이런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5년 이상이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였어도 보다 비과세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니까 역시 17번 문제는 의외로
예, 또 많이 맞췄어요. 우리 기본공제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보니까 2019년도에 유해진 씨가, 유해진이 누군지 아시죠? 영화배우.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상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그랬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토지를 양도했는데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200만 원이었다는데, 기본공제요. 공제 받지 못한 기본공제는 다음 연도로 2월에서, 여기 다음 연도에 못 받은 게 200만 원이에요. 그럼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꼬시는 말이지 쓸데없는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국내재산과 국외재산 양도를 구별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각각 국내재산에서, 자, 부동산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에서 전부 합쳐서 1년에 얼마? 250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 또 주식과는 기본공제 구별을 하죠. 자, 주식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250인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준다고 그랬죠? 예, 소득금액은 150인데 기본공제, 자, 250 하면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만? 150만 원 주식에서. 그리고 골프영권에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250이에요. 얘네들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이니까 자, 골프영권 양도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고요. 국내재산과 국외재산 구별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국외재산에서 얼마요?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650만 원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본공제 이런 거 했어요. 기본공제, 갑이라는 거주자가 양도를 한다, 거주자 양도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거 했습니다. 거주자 양도한다 그러면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구별해서 국내에서 만약에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얼마? 만약에 소득금액이 1억이고 주식 양도했는데 양도금액이 1억이고 파생상품 양도했는데 양도금액이 1억이고 그 다음에 국외자산에서 부동산 등 양도했는데 소득금액이 1억이고 주식 양도했는데 양도금액이 1억이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양도했는데 양도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먼저요, 여기서 부동산 등에서 얼마? 250. 그 다음에 주식에서 소득금액 구별해서 여기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그 다음에 또 국외자산과 국내자산 구별해서 여기서 얼마? 국외자산에서 250. 주식에서 얼마? 250. 자, 그 다음에 파생상품은 다만 국내와 국외 소득을 합산해서, 파생상품을 합산해가지고 얼마예요? 250이요. 그러니까 토탈에서 거주자 양도했을 때 최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다? 1250만 원 최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18번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 18번 문제 보시니까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랬습니다. 작년에는 시험 문제가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한 문제를 안 물어봤었는데요. 안 물어봤었는데 올해는 또 주위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냐,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항상 이게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인지 조정 대상 지역 외 양도인지 반드시 문제를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 18번 문제는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봅니다. 틀린 거는데 1번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보유한 중에 2년 이상 거주한다. 우리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비과세 요건이요. 받을 때 원래 2년만 보유하면 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몇 년 거주해야 돼? 보유한 중에 2년 거주한다는 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지문 요약집 101페이지 3조고요. 요약집 101페이지 3조고 세율에 대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범위를 좀 벗어나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 입주권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보유형 관계없이 무조건 50%. 자, 이거는 입주권이 그래요. 말이 나왔다. 분양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도세 세율은 보세요, 여러분. 요약집 우리가 101페이지, 100페이지 거기 나와 있지만 101페이지 나와 있지만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세 세율은 요약집 거기 나와 있지만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그럴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 같이 가는데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자, 뭐가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아파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빼고 자, 당첨권, 분양권 등이 있잖아요. 분양권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건물에서 주택 제외하고요. 얘네들 양도세 세율은 국번 없이 754에 6, 40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요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 같이 가는데 그럴 때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고요? 70%고 미등기 양도하면 70%고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50%고 그죠? 50%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요? 40%고 그죠? 토지건 부동산 권리 그 다음에 6에서 42% 기본 세율은 어떤 경우냐? 등기되고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했을 때예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2%입니다. 다만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 6에서 42% 기본 세율에다가 6에서 42% 기본 세율 적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다가 몇 프로? 10% 할증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16에서 52%까지 자,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는 거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7단계,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만 여기 주택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주의할 것은 우리가 분양권을 부동산을 그러니까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조합원 입주권 제외 즉 분양권을 말하는 건데 분양권을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만약에 양도했다, 전매했다. 그러면 얘 보유기간 관계없죠?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1년 6개월 보유했어도 무조건 50%예요. 원래는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는 몇 프로예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아닐 때 몇 프로예요? 40%예요. 754, 6, 40%잖아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같으면 1년 6개월 보였어도 무조건 몇 프로? 50%.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가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 같이 가는데 그럴 때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얘네들 몇 프로입니까? 요약집에 다 있어요. 외우세요,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 70%. 등기됐다 그러면 보기한에 따라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예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자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인데? 50%. 754에서 50%인데 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얘네들은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 7단계로 7단계 초과 누진세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분양권하고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분양권이 아니라 얘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하고 같이 갑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하고 같이 가니까 얘는 자 1년 이상 1년 6개월 보유했다. 1년 이상이니까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 누진세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뭐 좌우지간이에요. 기타 자산 나왔다. 항상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타 자산, 골프용권. 하여튼 얘네들 기타 자산, 골프용권 얘네들은 좌우지간이라고 그랬죠? 보유권 관계없이 좌우지간 몇 프로입니까? 6에서 42% 세율이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6에서 42%. 그래서
뭐 1년 미만 보유한 골프용권의 양도세 세율은 50%다 그럼 틀려요. 좌우지간 뭐라고요? 골프용권이 1년 6개월 미만 보유했어도 무조건 뭐다? 6에서 42%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외우시고 됐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18번 문제 2번 지문은 많이 틀렸는데 18번 문제 2번 지문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 입주권은 이건 분양권하고 구별해가지고 1년 6개월이니까 1년 이상 보였으니까 주택과 똑같이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점수율입니다. 분양권이 무조건 50%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 양도하면 이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틀렸고 3번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거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번에 위 3의 경우에 양도소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싹 다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5번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 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30세 미만인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 1년 6개월 보유했어요. 그럼 100분의 얼마? 40의 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분양권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양도하면 보유권 관계시 무조건 50%인데 다만 다른 주택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분양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요걸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분양권을 양도하는데 다른 주택이 없고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30세가 안 됐을 때는 배우자가 있거나 그런 조건을 다 갖췄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50%이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요 규정을 무조건 50% 규정 적용하지 않으니까 분양권 만약에 요거 지금 몇 년 1년 6개월 보였어요. 그럼 몇 프로라고요? 네? 미등기 실시 1년 미만 5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몇 프로? 40% 세율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 규정이 지금 그래서 5번은 무조건 50% 세율 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요약집 101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101페이지에 여러분. 그래서 5번 짐은 무주택세로서 양도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30세 미만 인자인데 배우자가 있거나 그러면 이 무조건 50%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분양권 1년 6개월 보유 양도하면 몇 프로입니까? 40% 세율이 적용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그런 얘기하는 거. 자, 요약집 101페이지 나와 있고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인데 계산 사례 문제인데 그래도 많이 맞췄네요, 여러분들.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19년 양도소득 금액으로 오른 거 그랬는데 가필 항상 뭘 구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 금액 구하는 문제예요. 등기된 비상품 토지를 5년 보유하고 양도했고요. 실지 양도가액이 7억, 실지 필요비 3억입니다. 해당 연도에 위 토지 외에 양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쉬워요. 계산 구조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보세요. 가, 필, 차요. 그 다음에 차, 장, 소 양도소득 금액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지금 얼마래요? 양도차익 얼마예요? 7억에서 3억 빼니까 얼마예요? 4억 양도차익. 장특공제 해줘야 되는데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해서 해줍니다. 근데 얘 지금 보유한에 따른 공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세 2%씩 그 다음에 양도세 과세되니 1세주택은 보유연세 8%씩 적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 5년 보유했잖아요. 비사업용 토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 돼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세 몇 프로씩이요? 2%씩. 몇 년 보유했어요? 5년. 2, 5, 10. 공제율은 10%입니다. 양도차익의 2, 5, 10. 그러니까 4억에 10%니까 얼마야? 4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4억에서 장특공제 4천만 원 빼니까 얼마입니까?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3억 6천만 원. 간단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올해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공제를 몇 프로 적용하는 거? 2% 적용하는 걸 알고 있는지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자, 그래서 4번 정답인데 우리 요약집 9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약집 97페이지 장특공제 한번 봅니다.
요약집 97페이지를 보니까요, 여러분. 9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특공제 보니까요. 20번 테마표표 3개였고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금액 구할 때 적용 대상 봅니다.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로서 보유한 몇 년? 3년 이상. 항상 장특공제 문제를 풀 때는 3년 이상 보유를 염두에 두고 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원조합원이 주권만 대상이고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자, 적용 대상 인거 아닌 거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죠. 장특공제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주권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외 소재 자산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다른 나라 국가경제까지 우리가 신경 안 쓰고 또 미등기 양도산 배제되고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배제되고 또 토지 건물 조합원 주권 이외 자산은 대상이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같은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또 비섬용 토지와 조정 대상 지역 이외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비섬용 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액 양도 차익에다가 부견별 공제를 곱하는데 그럴 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때려부신 그 종전 주택 건물과 토지 양도차익을 한정하는 거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에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장특공제 그래서 양도차익에다가 부견별 공제를 곱하는 거지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를 곱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 공제를 곱하고. 넘기지 말고 잠깐만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에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장특공제 공제율이 3%씩 적용했는데 올해는 몇 프로만 2%씩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 4, 8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 다음에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주택. 1세대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했는데도 과세된 게 있느냐.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왕창해 줍니다. 양도세 과세는 1세대주택인 고가주택은 장특공제 공제율 보유연수 몇 프로씩? 8%씩.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 3, 24 이런 식으로. 넘겨보니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작년까지는 10년 이상 구간만 있었는데 올해 15년 구간이 신설이 돼가지고 11년 이상 12년 미만이면 22%. 보유연수 2%씩 곱해가지고 15년 이상 보였을 때 최대 6에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양도세 과세의 1세대주택은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해서 24에서 몇 프로까지 10년 이상이면 80%까지 공제해준다는 거.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등등. 자, 그러면 비고자가 양도했을 때도 일반적인 장특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비고자가 국내에서 양도했을 때. 근데 양도세가 과세는 1세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확대 적용 24에서 80%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비고자가 국내에서 양도하면 그 사람한테 1세대 1주택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비고자한테까지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요. 자. 기본공제 다 아까 우리 주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특공제, 기본공제 비교 여러분들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 문제로 다시 봅니다. 그래서 19번 문제 4번 정답이고 20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가 2019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이요.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지합니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금방 봤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주택자도. 2번 12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등기된 상가 건물의 경우에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자를 곱하여 장특공제를 계산한다. 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장특공제 공제율 몇 프로씩 적용해? 2%씩. 12년이니까 24%. 2는 4, 1은 24% 곱합니다. 3번 실지 양도 가액이 10억 원인 1세대주택을 10년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 차익의 100분의 80을 곱하여 장특공제액을 계산한다.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보유연수 2%씩이지만 양도세 과세는 1세대주택은 자, 특히 여기서는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지만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면 얘 뭐라고요?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적용해? 8%씩. 그래서 10년 이상 보였을 때 최대 몇 프로까지? 80%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고요. 4번 지문 요약집 103페이지 참 좋은데요. 4번 지문 요약집
103페이지 참 좋은데 4번 지문 103 요약집 103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 문제 나올 건데 103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103페이지 요약집 103페이지 25번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 별표 3개였는데 1번 봅니다. 양도소 금액의 구분 계산 등 그래서요. 다음의 양도소 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 소득 금액 계산할 때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 금액을 구별해서 계산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은 기타라 산 얘네들 전부 합친 양도소 금액과 주식 양도소 금액과 파생 상품 양도소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손금을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거리 2번 결손금 공제 통산이요. 토지, 건물, 부동산과 기타라 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어요. 주식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는데 세율별 공제 우선이요.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 정되는 자산의 양도소금에서 먼저 통산한 후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 정되는 자산의 양도소금에서 통산할 수 있고요. 미공제분의 처리요.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그냥 소멸이라고 그랬죠. 미공제된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이나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음 기간 과세기간으로 2월 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 특히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2월 공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작년 시험에도 29회 시험에도 종합문제 수역에서 지문 한 줄 나왔고요. 예? 작년 시험에서 나온 것은 지문에 나온 것은 절 보세요. 이거 작년 시험에서 지문 한 줄 나온 것은 어떤 거였냐면 토지였나 건물이 같은 토지 양도소 금액과 골평권 양도소 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을 통산할 수 없다. 토지 양도소 금액과 자, 그 다음에 골평권 양도소 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을 통산할 수 없다. OX요. 토지, 건물, 부동산을 기타라 산 얘네들은 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 애들하고 주식하고 파생상 소득 금액을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나 골평권 같은 기타라 산 얘네들은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문제로 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4번 지문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2019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양도금액에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2월 공제받을 수 없다니까 여러분. 금방 봤잖아요. 20번 문제 4번 지문 틀렸고 정답입니다. 5번 지문 1세대 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랬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한 고가주택 9억 초과액 부분은 과세, 9억까지는 보고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이요. 21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에 관한 산식이다. 이 중 틀린 거. 자,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가만기를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한다 그랬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하는데 그때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한다? 371입니다. 그래서 요약집 93페이지 우리가 참조고 요약집 93페이지 참조고 그래서 미등기 토지요. 자, 등기된 토지 건물은 3%인데 취득 당시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개별 공시가 토지는 몇 프로요? 3%. 근데 미등기 양도하는 것은 몇 프로? 0.3%. 불이익이 있습니다. 0.3%.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1,000분의 3, 0.3% 맞죠? 미등기 토지. 전세권이요. 중간 371에서 중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 7%. 취득 당시 기준가의 7%. 양도 당시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가의 7%고. 그 다음에 지정지역의 공동주택이요. 토지 건물이잖아요. 공동주택. 취득 당시 이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산정하시는 기준시가의 몇 프로요? 예? 토지 건물이니까 몇 프로냐고요? 3%. 어떤 수강생분은 토지 건물이지 주택은 없었잖아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건물에 주택 당연히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토지 건물은 몇 프로? 3%고요. 취득 당시 기준가의 3%고. 아파트 당첨권이요. 자, 토지 건물 3%고 중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나머지 다 몇 프로입니까? 1%예요. 나머지 1%. 특정 시설물 이용 이용권도 나머지니까 토지 건물,
중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1%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3, 7, 1 요약집 93페이지. 점점 표정이 아무 표정이 없어지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 곤란해. 여러분들 모르면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뭐 이런 표정을 짓거나 알면 알겠다 이런 표정을 지으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22번 문제 봅니다. 22번 문제.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요.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한 주택 아니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맞잖아요.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2번 양도 시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또 나왔네. 비과세권을 충족하더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이렇게 한다? 배제하고. 3번 미등기 양도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니까요. 4번 양도인지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일정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쭉 있었죠. 1세대 2주택 등내 주거유전을 목적으로 하는 1세대 2주택, 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농어촌 주택 등내 쭉 배웠잖아요. 5번입니다. 요약집 89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89페이지 참조고 비과세권을 충족한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어요. 허위계약서 작성했네요. 그럴 땐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 그리고 실거래가의 차액 중에서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뺀다요. 그래서 여러분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다. 그럼 꼭 기억할 거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한다는 거. 요약집 89페이지 나와 있어요. 89페이지에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 그 다음에 절 보세요. 작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답 구하는데 지장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례 문제로 이미 계산 문제 나왔었고 그래서 적은 금액 때문에 틀렸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 틀린 게 아니라 큰 금액을 빼는 게 아니라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3번 문제 보시니까요. 23번 문제. 소득세법상 고저의 양도소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1번 지문 요약집 103페이지 참조고요. 1번 지문 요약집 103페이지 참조고 이게 23번 문제 29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년 기출문제. 작년 기출문제 답은 쉬웠지만 제가 또 출제한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이 종합문제로서 이렇게 양도세 문제, 대여섯 문제 나올 때 종합문제로서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주요 내용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고 또 나오는 지문들이 다시 한번 또 하나하나 볼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출제했습니다. 1번 봅니다. 요약집 103페이지 참조고요. 1번 지문은 요약집 103페이지 참조고 아까 본 거예요. 양도소 금액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여러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산 얘네들 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할 수 없는 거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 공제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할 수 있고 2번 지문 요약집 95페이지 참조고요. 양도차액을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감가상각비에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이제 또 공제한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맞고요. 3번 요약집 76페이지 참조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계산한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틀리죠?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맞고요. 정답입니다. 정답은 쉬웠죠, 작년에? 4번 지문 요약집 90페이지 참조고 4번 지문 요약집 90페이지 참조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이고 양도차액이 4억 원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액은 3억 원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요거 자 제가 저 2번 지문 해설을 잘못했네요. 네. 요약집 95페이지 다시 보세요. 요약집 95페이지 참조인데, 2번 지문 다시 보세요. 참조 페이지 적어놓고. 양도차액 계산할 때, 양도차액을 실거래가가 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제가 문제 질문을 잘못 읽었네요. 끝에를 잘못 적었네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아니라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면 결국은 이걸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건데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어.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이중공제 방지원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면 이거를 공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산입한 것을 뺀 나머지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 해설했습니다. 4번 지문 봅니다. 요약집 90페이지 봅니다. 자, 요약집 90페이지 참조 페이지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단 해설 한번 드려보고 보겠습니다. 요약집 9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모르시겠는 분은 한번 보시면서요. 한번 보세요. 요약집 90페이지에 보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이에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보세요. 실거래가의 9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하고 고가주택은 과세라는데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거래가액이 10억이니까 고가주택이라는 얘기고 1세대 때 그럴 때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액은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액만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9억까지 비과세금을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 양도차익, 총 양도차익, 전체된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된 양도차익은 이게 12억이고 그래서 양도차익을 아예 정해놨네요. 4억이라고 해놨네요. 양도차익에다가 전체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안분해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왜 9억을 빼주냐면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랬을 때 이 12에서 9빼니까 얼마예요? 3. 3, 4, 10이니까 12분의 10이니까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그래서 3억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억이 됩니다.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이거 1억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지문은 요약집 96페이지 참조예요. 5번 지문은 요약집 96페이지 참조고 2019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세 공제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반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등 증빙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이체 등에 의해서 확인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거지. 다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증명서류 수치 보관도 안 하고 계좌이체 같은 금융거래 증명서류도 없고 그러면 양도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 틀렸고 요약집 96페이지 나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를 보면은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24번 문제 보니까 잘 맞췄네. 좋습니다. 다음은 고자 이강인 씨가 이강인이 누구예요? 축구 선수 U20 이강인 씨가 2019년도에 양도한 등기된 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이다. 토지 양도에 따른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보기한이 2016년 9월 11일에서 2019년 5월 21일까지고요. 취득 양도가액 보니까 실질 수강 가액이 2억 8천이고 실질 양도한 가액이 4억이고 기타 필요 경비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 가액이 얼마란 얘기야? 4억이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 취득가액 2억 8천에다가
기타 필요경비, 취득한 기타 필요경비 합치니까 2천만 합치니까 얼마예요? 3억.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입니까? 1억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필 차장, 장특공제 공제해야 되는데, 왜냐면 문제가 여기 장특공제 공제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장특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에다가, 원래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하는 건데 몇 년 보유돼 항상? 3년 이상. 자, 그런데 지금 2016년 9월 10일에서 2019년이니까 7, 8, 9. 자, 9월 11일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3년 보유를 못했어요.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양도차익은 1억이고 2번 질문 요약집 97페이지 참조고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이 6%라는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번 정답. 3번 양도금액은 그대로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여기 보세요.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공제를 못 받으니까 양도소득금액은 그대로 얼마예요? 1억이고 기본공제 얼마? 250. 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 많으면 무조건 깔아줍니다. 보유량 관계없이. 기본공제 250이고 그럼 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 9,750만 원인가요? 9,75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 구조를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그래서 응용 문제 이런 거 장특공제 받을 수 없고 3년 보유 못했으니까 그래서 양도 차익과 양도 수금액이 일치하고 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만 하면 보유량 관계없이 깔아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 25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특공제와 관련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미등기양도의 경우는 없고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2019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1번 질문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100분의 30을 공제한다. 여러분 이제 장특공제요. 아까 봤잖아요. 일반적인 토지건물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2%씩. 그래서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요. 2번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만 적용받을 수 있다. 만자 들어가도 맞죠, 여러분들? 장특공제는 국내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만. 3번 질문이요. 항상 장특공제 문제를 풀 때는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 풀어야 되고 3번 질문 요약집 97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97페이지 참조고 조정대상 지역 내 이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 나왔네.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안 되고 3번 틀렸고 4번 공제대상 토지에는 법령이 정하는 비사목 토지도 포함되죠? 비사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 5번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26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인 유현진 씨가 오늘 올스타전에 나갔는데 무실점으로 1이닝 제일 첫 판으로 나왔어요. 대표해가지고 내셔널 리그인가? 하여튼 유현진 씨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2019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이고 1번 양도자가 국내 6년째 주술 등 거주할 경우 국내 자산 양도와 국외산 양도 모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다. 여러분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를 이제 계속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주 등 거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6년째 주소 둔자니까 거주하니까 5년 이상 주소 거주 등 거주하죠? 그러니까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국외산 양도 다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맞고 2번 요약집 99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99페이지 참조고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요 등기됐고의 경우에 양도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말이 혼나갔다. 장특공제 못 받지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오늘 뭐랄까요 말 있잖아요. 이제 나가고 나서 일단 뇌가 있잖아 뒤늦게 야 잘못됐다 뒤늦게 인지를 하네. 이거 미치겠네. 자, 그래서 말이 먼저 나가버리고 뇌가 뒤늦게 인지를 하고. 자 2번 질문 그래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하여튼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싹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답 고르기 쉬워서 했어야 했는데 3번 봅니다. 만약 국내 1세대 1주택 2년 보유인 경우라면 9개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라도 국내 소재 1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여러분 1세대주택 비과세에서 국외 소재하는 자산,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국내만 1주택이면 되니까.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들? 4번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는데 용물권 중에서 지역권 아니고요. 5번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의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한 주택 3년 보유했을 때 장독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공제받을 수 있고요. 27번 문제 봅니다. 27번 문제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고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이제 문제 여기 몇 문제 안 남았네요? 네 문제 남았는데 고기 한번 드시고요. 네 문제 안 남았는데 이따가 마지막 문제 계산 사례 문제 기출된 문제 다시 한번 풀어야 되는데 이거 이해하려면 정신을 집중해서 마지막으로 허리도 좌우로 돌리시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어깨 돌리시고. 자, 아까 얘기했듯이 특강 들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은 망설이지 말고 특강 신청하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세법 또 하루 동안에 또 쫙 한번 또 정리하고 헷갈리는 것들 비교 정리하고요. 그래서 작년 특강 집에다가 또 개정 내용 반영하고 또 내용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지양도수익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국내 소재 부동산 양도임 그랬는데 1번 지문 요약집 99페이지 참조고요.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 모두 등기됐고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금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은 없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순차로 공제합니다.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해줘요. 그래서 요거 요약집 99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2번 지문 소득세법 중에 따른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장독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독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고요. 그죠? 3번 지문 요약집 102페이지 참조고 102페이지 참조고 이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건데 할 건데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 세율 적용 시에 보유하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는데 요약집 102페이지를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문제 나올 건데 요약집 102페이지 한번 봅니다. 기간계산의 기산점,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한도 나와 있고 특히 두 번째 기간계산의 기산점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언제 시작돼요? 상속 개시일로부터요. 그런데 어느 경우요?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어느 때부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하는 기산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 주에 또 문제 볼 거고요. 나올 거고. 그래서 세율 적용 시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만 이렇게 피상속인 돌아가신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예요. 이율과세 특례든 이율과세 특례가 왜 나와? 그 장특공제든 세율적용시든 다 그래요. 근데 이율과세 특례, 증여 특례요.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배우자 직계존비 속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언제요?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하고요. 요게 차이점. 세율 적용시 상속받은 자산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그래서 문제 보니까 여러분 27번 문제, 그래서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자, 27번 문제, 3번 지문, 하여튼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한은 언제다? 피상속인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기출문제예요. 28회 때. 이렇게 종합문제로 역시 골고루 섞어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막 구석구석에서 물어보잖아요. 다 공부했던 거지만. 4번 봅니다. 4번은 요약집 94페이지 참조고 4번은 요약집 94페이지 참조고 아까 했습니다.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요. 시가 3억 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가 3억 원이에요. 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 원을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해서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양도소득세 양도채 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질 거래한가액으로 하는 건데, 다만 아까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를 실질 양도한가액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했다고 해도 이 법인세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으니까 여기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얼마요? 3억 원을 양도하라고 봅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요약책 92페이지 참조고, 5번 지문은 요약책 92페이지 참조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질거래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그 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뭐를 추계 결정 경정하는지 항상 잘 봐야 돼요.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면 매감기고,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취득가액 불명에서, 그럴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수에 따라 정한 가액이 한다. 매감기를 적용해요? 아닙니다. 왜 틀렸어요? 환상가액 빠져서 틀렸어요. 매감 환기잖아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는, 그죠?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할 때 매감환기입니다. 환상가액 빠져서 틀렸습니다.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요약책 99페이지 참조고, 요약책 99페이지 참조고, 우리 요약책 99페이지 보면 장투공제와 기본공제가 비교 나와요. 비교돼서 장투공제와 기본공제 비교 설명한 내용이 다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질문 봅니다. 장기 보유 통지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공제되나, 기본공제는 보유한 관계없이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갈아준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맞고. 2번 장기 보유 통지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공제되나, 기본공제는 대상 자산 전부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그죠, 여러분?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3번 미등기양도로 산 등기의제되는 경우 제외하고, 미등기양도하면 장투공제, 기본공제 둘 다 배제죠? 그래서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여기 보세요.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맨날 우리가 한 거,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하니까, 미등기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 일치하고,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은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미등기양도하는 자산 양도차익이 1억이다. 과세표준금액 얼마냐? 얼마입니까? 1억. 자, 요거를 우리 맨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적용 시 보유하는 당의 토지 또는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를 보유한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 장특공제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자,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그러면 장특공제, 우리가 종전주택이 있었죠? 종전주택이요. 종전 건물과 그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안 하면 다 때려부시고 뭘 받아요?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를 했긴 했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요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왜 추가했냐, 대상으로?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때려부신 얘를 인정해주고 싶은 건데,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이 양도 차익에 장특공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조합원 입주권은 장특공제 공제를 정합니다. 그럴 때 보유기간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 공제를 달리할 때, 이때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 건물과 토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해서 보유기간 판정해서 공제해 주는 거지. 그런 거지.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해서 장특공제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입주권 자체에 대한 건 아니에요.
조합원 입주권 항상 때려부신 관리처분 개인가를 전에 때려부신 예를 인정하기 중요한 거니까 요 종전 건물과 토지 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장특공제 공제해준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얘기였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 5번 지문입니다. 요약집 99페이지 참조고 비섬용 토지의 양도 시 장특공제 및 기본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비섬용 토지는 등기됐다, 3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섬용 토지하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을 구별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요. 29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의 국내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 아까 필요경비는 다 봤습니다. 1번 지문 요약집 94페이지 참조고 1번 지문 요약집 94페이지 참조고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여러분요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함하지 않는다. 1번 맞죠 여러분들? 기출문제입니다. 옳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근데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라든가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 정답. 2번 요약지 96페이지 참조고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하므로 소득세법 중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이를 필요경비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됩니다. 3번 소득세법 중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요약집 보시면 해당 부분에 보면 나오는 것이 96페이지 그 보면은 그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도 이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게 나옵니다. 요약집에 97페이지인가요? 96페이지인가요?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봅니다.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속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발생하는 매각 자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 비용으로 인정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전액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약집 9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비용에서 요약집 96페이지 양도비용에서 3번에 나옵니다. 우리가 채권 매각 자손은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국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만기 전에 다 팝니다. 그래서 와리강 비용이 속칭 발생해요. 매각 자손 필요경비에 포함하는데 다만 그 가로 안에 보니까 3번의 두 번째 줄 양도비용에서 이 경우 금융기관 외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발생한 매각 차손 한도로만 해준다고 그랬죠?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틀렸습니다. 채권 매각 차손은 필요경비에 포함하는데 다만 금융기관 외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 한도로만 공제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96페이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요약집도 역시 96페이지인데 취득세는 납부용승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용승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군구청에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29번 1번 정답이고 기출문제입니다. 30번 문제도 기출문제입니다. 보세요. 30번 문제는 요약집 93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93페이지 참조고요. 아니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문제 볼게요. 소득세법상 고자갑이 2015년 5월 2일에 취득해서 2019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양도세 부담을 최소하게 한 양도차익은 그랬습니다. 취득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대요. 취득가액도 불분명, 양도가액도 불분명.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추계해서 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 취득 시 매매사가액과 감정가액은 없고 기준시가는 1억이고요. 그러면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매, 감, 환기에서 매매사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취득가액은 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산가액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눈치채야 됩니다. 환상가액을 구해야 한다는 거,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이래요. 그럼 양도가액은 매감기인데 매매사례가액이 있네요. 3억 원. 얘를 그러면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감정가액 없고 기준가액은 2억이고요. 자본적 지출액과 은 1억 4천이고 양도비용은 이게 2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봅니다. 여기를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보시면 가필차당 소개과에서 양도차익 구할 때 여기 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할 때요. 양도차익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양도가액이 불분명한데 양도가액은 불분명한 매감기 적용하자. 근데 지금 매매사례가액이 있습니다. 얼마예요? 3억 원. 취득가액도 불분명하니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해야 되는데 매, 감, 환, 기 순서로 우리가 추계일정 경정합니다. 또는 기준시가로. 그런데 지금 매매사례가 감정가액이 없어요. 그러면 취득가액을 뭐로 해요? 환상가액을 정합니다. 자, 취득가액 환상가액을 정하는데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이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될 때는 모르겠지만 확인되지 않을 때는 자,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취득가액 추계해서 정하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그럴 때 여기 보세요. 환상가액은 지금 어떻게 구하냐면 환상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얼마입니까? 예?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을 정합니다. 3억 원. 곱하기 양도당시 기준시가 얼마냐? 2억. 취득당시 시가 얼마예요? 1억. 이렇게 해서 우리 환상가액은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적용하고 여기다가 양도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당시 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3억이 절반이니까 얼마입니까?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이고 자 환상가액.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필요경비상 공제액인데 일단 이거는 항상 계산을 나중에 합니다. 371인데 이건 나중에 계산하고 자 취득가액을 보세요.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중에서 특별히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환상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액과 환상가액과 필요경비상 공제 합친 금액에다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요거 합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환상가액이 1억 5천이면 필요경비상 공제액은 얼마 안 돼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다가 토지 건물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를 정하는 거잖아요. 취득당시니까 1억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 토지 건물은 3%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 안 돼요. 300만 원.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항상 나중에 구하는 거예요. 뭐하고 판단해 봐야 되냐면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이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지금 1억 4천 2천 이거 얼마예요? 1억 6천. 요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얘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 공제 합친 금액은 1억 5천 얼마잖아요. 그러면 얘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얼마예요? 1억 6천. 이거 필요경비상 공제 구하나 마나 1억 5천 얼마에다가 1억 6천을 비교하니까 어떤 게 더 커?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네? 큰 걸 선택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 공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비교해서 더 큰 거예요. 그러면 1억 6천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3억에서 1억 필요경비 1억 6천 빼니까 양도차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최소화할 때는 1억 4천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양도차익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큰 걸 선택해야 되니까.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봤고요. 절 봅니다 여러분들. 잘하셨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요약집을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 아셨죠? 이번 일요일날 잠깐만 마지막 멘트 날릴 시간을 좀 줘요. 이번 일요일날 특강 때 또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잠깐만 얘기를 멈추고 아이고 잠깐만 얘기를 멈추라니까 자 잠깐만 그래서 이번 일요일날 또 오셔가지고 전체 한번 또 이론 또 헷갈린 것들 정리하고 이론 다시 한번 하루 동안에 쫙 세포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번 일요일날 특강 때 비교도의 특강 때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